자,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토트넘 셰필드를 잡고 이제 5위로 마감하면서 유로파에 진출을 했죠. 오늘 경기에서 쿨루셉스키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쿨루셉스키 선수는 톱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톱에서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거 히샬리송 또 손흥민 외에 또 다른 옵션으로서 쿨루셉스키가 굉장히 좋은 공격수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쿨루셉스키가 활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토트넘의 포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표면적인 포메이션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그리고 쿨루세스키 우측 윙어, 그리고 존슨이 좌측 윙어로 표시가 되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쿨루세스키는 사실상 원톱으로서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윙어, 존슨은 우측 윙어로 역할을 했죠. 메디스는 공미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프리롤로서 거의 전 영역을 아우르면서 메디슨이 곳곳으로 공간에 들어가고,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를 사르, 벤탄쿠르 혹은 손흥민 또 존슨 등이 메우는 형식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윙어가 메디슨의 자리를 메꾼다면은 그 자리를 풀백이 커버를 해줌으로써 빈틈을 계속 메워가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일단 이 구조를 이해한 후에 쿨루세스키의 활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에서 이번 시즌에 늘 해왔듯이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박스 타격보다는 왼쪽에서 제2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중앙으로 볼을 내주고 가끔씩은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더벤 그리고 메디슨과 계속 스위칭을 하고, 때로는 손흥민이 직접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혼선을 주려고 했습니다. 또 쿨루세스키는 전방에 위치를 했지만 때로는 존슨과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고자 했죠. 쿨루세스키가 우측으로 갈 때는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상대 박스 안에서 토트넘의 공격수 숫자를 유지를 하고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루세스키는 우측 자리보다는 주로 전방의 포진에 있으면서 골을 계속 노리려고 했죠. 따라서 존슨과 쿨루세스키 그리고 손흥민과 반더벤, 메디슨 정도가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 사르와 벤탄쿠르는 그 뒤에서 받쳐주면서 셰필드를 압박을 해나갔습니다. 또 포로도 기존의 역할대로 중앙 미드필더를 지원하고 또 때로는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쿨루세스키가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었다. 저는 한편으로는 히샬리송보다도 공격적인 재능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골 장면 외에 쿨루세스키가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먼저 볼 건데요. 자, 먼저 로메로 선수가 앞에 있는 메디슨에게 볼을 찔러줍니다. 셰필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메디슨이 공을 잘 받게 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메디슨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었죠. 하나는 앞에 들어가 있는 사르 또는 빠져 들어가는 쿨루세스키입니다. 물론 좌우측으로도 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더 좋은 공간이 있었고, 메디슨은 이런 킬패스에 특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사르 선수는 사실상 여기 뒤에 있는 셰필드의 수비를 낚아서 끌고 오려고 하는 역할이었고요. 쿨루세스키는 요 뒤로 돌아서 침투를 하려고 했죠. 따라서 쿨루세스키를 마크해야 되는 선수는 바로 요 뒤에 있는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사르에게 낚여 들어가야 될 셰필드의 수비수 이 트러스티 선수가 사르에게 끌려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살살 관망하면서 쿨루세스키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러스티 선수는 앞에 있는 사르에게 따라가지 않고 뒤에 있는 쿨루세스키 쪽으로 붙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쿨루세스키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이 일직선으로 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쿨루세스키는 약간 이쪽으로 붙는 척 하다가 방향을 꺾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트러스티 선수도 내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적당히 거리를 벌리면서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쿨루세스키가 갑자기 빠져 들어가니까 공간이 갑자기 나게 되고요. 요 뒤에 있는 로빈슨 선수는 쿨루세스키의 이러한 방향을 아예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예상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 공간을 쿨루세스키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러스티와 로빈슨은 갑자기 쿨루세스키에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슛을 허용하고 말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오른발에 걸려서
약간 파워가 떨어졌고요. 보더링엄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통해서 이 공격을 막아내긴 했죠. 이번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쿨루세스키의 공격수로서의 그 침투 능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직선으로 가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갔다라면은 아예 이 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이 움직임은 공격수의 움직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쿨루세스키가 굉장히 잘 이행을 해줬다는 거죠. 물론 메디슨의 킬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편 쿨루세스키는 전방에만 위치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측 윙어로도 빠졌어요. 물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전방의 공격수가 잠시 측면의 윙어랑 스위칭을 했다. 그냥 이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쿨루세스키가 볼을 받고 중앙으로 내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해왔듯이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존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숫자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공격수의 숫자보다 수비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쿨루세스키는 빼는 선택을 가져갔죠. 자, 이번에는 골 장면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첫 번째 골은 토트넘이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셰필드가 공격을 하려다가 반더벤에게 끊기는 바람에 즉시 위험에 처하고 골을 먹히는 장면입니다. 반더벤 선수가 이 측면에서 셰필드에게서 이제 볼을 빼앗고 가운데로 넣어주죠. 메디슨이 받았는데 여기서 메디슨 선수도 약간은 볼 컨트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사실 이 장면에서는 메디슨이 바로 앞에 있는 쿨루세스키한테 바로 줘도 됐는데 볼 컨트롤이 조금 애매하게 되면서 볼이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우당탕탕 튀게 되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본인에게 약간 컨트롤하기 어려운 볼이 와서 볼에 발을 대는 듯한 느낌으로 됐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요 쿨루세스키한테 갔어요. 그래서 메디슨이 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약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앞에 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쿨루세스키가 공을 받았을 때 본인에게 오는 볼 그 정면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턴을 하면서 받아요. 요 다음에 슛을 가져가기 쉬운 동작으로 턴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윙어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지만 특히 9번 자리에 있는 공격수가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 준다면은 슈팅 때리기가 더욱 용이해지거든요. 그러한 플레이를 쿨루세스키가 여기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턴을 통해서 바로 왼발로 볼을 갖다 놓고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슛을 때리죠. 그리고 이 슛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골키퍼의 손을 넘어가는 아주 사각지대로 정확하게 골을 꽂아 넣으면서 오늘 경기에서 쿨루세스키는 공격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킥도 왠지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쿨루세스키가 터뜨린 다음 골은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자, 우선 손흥민 선수가 윙 쪽에서 볼을 받았어요. 이때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 전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즉 패스를 받을 때쯤에 메디슨 선수가 이미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달려가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메디슨은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이미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지 손흥민이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미리 달려갔다는 거죠. 근데 위에 쿨루세스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 다음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메디슨 이어서 다음에 자신에게 볼이 오겠구나 하고 즉시 공격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이 좀 낮은 공격수들은 오네? 나한테 오네? 움직여야지 하고 템포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쿨루세스키는 그 다음 상황을 미리 감지해서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장면을 보죠. 자, 손흥민이 킬패스를 넣어줍니다. 메디슨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하고 있어요. 메디슨이 이미 스타트를 빨리 끊었기 때문에 상대 셰필드 선수보다 더 앞서서 나가고 있고요. 이미 볼의 방향으로 봤을 때 메디슨이 볼을 탈취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한 요 정도에서 볼을 받게 되겠죠. 이때 쿨루세스키 선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 있는 이유는 스타트를 끊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프사이드 트랩을 인식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가 원래 빠른 선수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쿨루세스키는 이미 공격에 가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이 수비수는요 뒤를 보고 있죠. 여기 있는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루세스키는 상대 수비수보다 좀 느린 곳에 위치를 해 있지만 시야적으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자, 메디슨이 아까 말했던 이 위치에서 볼을 잡고 땅볼 크로스를 합니다. 그런데 쿨루세스키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셰필드 선수의 이 뒤쪽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 뒤에 있다가 수비수가 시야가 이쪽만 보이는 걸 보고 갑자기 잘라 들어가요. 갑자기. 그래서 이 수비수를 따돌리고 본인이 볼을 잘라 먹고 골을 넣습니다. 정통 공격수의 움직임 같은 느낌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뜻인데요. 쿨루세스키의 주 포지션은 윙어죠. 물론 세컨드 스트라이커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이 움직임은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넘어서서 아예 정말 9번 공격수 같은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쿨루세스키가 생각보다 더 역할을 잘 이행을 해준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정도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히샬리소 외에 쿨루세스키를 그냥 아예 9번 자리에 놔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했고 쿨루세스키의 이런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토트넘이 이런 공격을 잘 풀어갔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 셰필드의 경기력이 오늘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템포가 굉장히 늦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쿨루세스키 그런 침투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수비수들의 압박 이런 것들이 한 템포 자꾸 늦어요. 그래서 쿨루세스키한테 잘라먹기를 먹히고 쿨루세스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위기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뭔가 정비가 아직도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뭐 사실상 이미 강등이 확정된 마당에 동기부여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토트넘이 셰필드라는 팀을 맞아서 쿨루세스키의 공격적인 부분이 통할 수도 있었다. 쿨루세스키가 중위권 이상의 조금 더 단단한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다음 시즌에도 쿨루세스키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좋은 모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그리고 히샬리송과 어쩌면 9번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즐거운 의구심을 품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